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내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학내 최초 좌담 프로그램 시샤연구소입니다. 최근 제64대 총학생회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루와 시그널의 경선 끝에 시그널의 당선으로 선거가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시샤연구소에선 제64대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박성현 기자와 함께 선거 과정 중의 이슈들과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고 이어질 2부에서는 박세훈 기자의 진행으로 시그널 김민규 총학생 회장님과의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거 과정 중의 이슈들과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해 주실 박성현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64대 총학생회 선거가 종료됐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친 선거였는지 또 그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64대 총학생회 선거는 지난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의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거쳐 시작되었고 선거본부 시그널과 하루가 함께 출마했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이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본투표가 진행됐고 투표 마지막 날 투표율 50%를 넘기며 투표가 성사됐습니다. 네, 이번 선거 오랜만에 본투표만으로 성사된 선거였다고 하는데요. 연장 투표 없이 본투표만으로 투표가 성사된 건 지난 2018년 11월 치러진 제61대 총학생회 선거 이후 약 6년 만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져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선거본부 시그널이 당선되며 지난해 63대 총학생회 정오회 임기가 끝난 후 약 1년간 이어지던 총학생회의 공백이 다시 채워지게 됐습니다. 네, 비어있던 총학생회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거였던 만큼 두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 이슈들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 기간 중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선거본부 하루가 정 후보의 양력을 의도적으로 미기재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1월 2일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선거본부 시그널이 선거본부 하루의 정 후보 양력 누락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올해 3월 초 서울의대 비상시국 대응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인지 그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에 같은 날 하루 정 후보도 에브리타임을 통해 의도적으로 양력을 미기재한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총학생회 대표자의 책무에 집중하여 의과대학을 둘러싼 이슈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며 해당 양력으로 인해 이 입장이 왜곡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기간 중에 선본장이 바뀌는 일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1월 4일 에브리타임에 시그널의 선본장 지영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선본장 연석회의 이후 하루 선본장이 선거 시행세칙 제77조와 78조를 근거로 시그널 선본장의 휴대전화를 강제 열람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선관위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중재했습니다. 이후 하루 선본장이 사퇴 예정이라고 했으나 결정을 번복했음을 알렸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캡처본을 첨부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하루 선본장이 상대 선본장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퇴를 알리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경선이었던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었나요? 투표가 시작된 이후인 11월 12일 선거본부 하루에게 경고 1회의 징계가 결정되었음이 알려졌습니다. 본 투표 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1일 오전 총학선거 전용 게시판을 제외한 공간에 하루 선본 포스터에 무분별한 부착 정황이 포착됐으며 선관위는 이를 선거세칙 제71호를 위반한 것이고 무분별한 자보 부착은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거본부 하루에 경고 수준의 징계를 부여했습니다. 네,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이슈들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선거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투표는 총 투표율 50.15%로 11월 15일 마무리됐습니다. 개표 결과 온라인 투표 기준으로는 의과대학에서 하루가 90% 넘게 득표했지만 나머지 16개 단과대에서는 시그널이 우세했습니다. 온오프라인 투표를 합산한 결과 하루 34%,
시그널 65.9%의 득표율로 선거본부 시그널이 제64대 총학생회에 당선됐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선거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엔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학의 학생회 선거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각 단과대별 선거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단과대별 학생회 선거도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치른 모든 단과대에서 선거가 성사되어 학생회가 모두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 중 인문대학, 간호대학, 사범대학, 약학대학, 자유전공학부와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까지 총 6개 단과대에서 총학생회 선본이었던 하루의 공동선본이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과정 중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학생사회 참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관심 속에 모든 학생사회의 대표자가 결성됐습니다. 총학생회와 더불어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활동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네, 이것으로 시사연구소 1부를 마칩니다. 2부에서는 박세훈 기자의 진행으로 시그널 김민규 총학생회장님과의 대담이 이어지겠습니다. 1부 함께 해주신 박성현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연구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연구소 2부에서는 김민규 제64대 총학생회장과의 대담이라는 제목하에 김민규 총학생회장님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촬영 전날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총학생회는 임시 총운영위원회를 소집했는데요. 김민규 총학생회장께서는 오늘 오전 개인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민주적 계엄령 선포에 따른 학생총회 소집 준비로 인터뷰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김민규 회장님의 판단을 존중하며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사연구소는 총학생회의 대응을 응원합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되었던 총학생회장과의 대담은 3부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1부에서는 선거운동본부 시그널의 선거 준비 과정, 2부에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들, 3부에서는 공약의 실현과 제64대 총학생회의 비전을 인터뷰하고자 했습니다. 1부에서는 어떠한 계기로 총학생회장을 출마하게 되셨는지를 여쭈며 김보희 부후보와 지영석 선본장과 함께 후보진이 어떤 계기로 구성되었으며 세 분께서는 어떠한 동일한 방향성을 공유하셨는지를 여쭙고자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선본원 영입 과정인데 선본원 하루의 경우 500명의 선본원을 영입하면서 전현직 단과대 학생회장단이 다수 포진돼 있고 올해 단과대 연석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학생회 간부가 상당수 속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본원 영입에서의 어려움을 시그널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여쭙고자 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총학생회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다 보며 총학생회 선거 후보진과 단과대 선거 후보진 간의 공동 공약이 많았는데 하루 측과 공동 선본을 한 단과대 선본들과 또 공동 선본을 하지 않은 단과대 선본들과는 어떻게 연합하여 공동 공약을 만드셨는지 여쭙고자 하였습니다. 시그널의 공약들은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많고 공약들이 전반적으로 다채롭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획했는지 또 단과대별 공약은 어떠한 절차로 제작되었는지를 여쭙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선거 과정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에브리타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는데 시그널에서 에브리타임에 공식적으로 게시한 게시물들이 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여파를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11월 2일 올라온 하루 이강준 정 후보의 양력 논란을 에브리타임을 공개하며 이강준 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강준 후보의 양력 논란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으며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매체가 아닌 에브리타임을 통해 공개한 이유를 여쭙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런 양력 미기재 논란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게시물을 작성했는지를 여쭙고자 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이강준 후보에게 거센 비판을 보낸 이유에 대해 시그널의 정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신희식 선본장 사태와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에브리타임을 통해 지영석 선본장이 선본장 연석회의 카톡방 캡처 사진을 통해 신희식 선본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것이 신희식 선본장이 사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대 후보로서 어떤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게시물을 작성했는지를 여쭙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다루고 싶었던 이슈는 바로 에브리타임 여론조작 논란입니다. 과거 페이스북이 총학생회 선거의 논의의 중심이던 시절에는 유관 계정 표시를 통해 SNS상에서 선본원과 일반 유권자를 구분하는 큰 효과를 쉽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에브리타임으로 논의의 장이 옮겨진 이후에는 이러한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2020년대부터 매 선거마다 선본원들이 게시물과 댓글 여론에 조직적으로 관여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시그널 측도 여론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자 했습니다. 또한 제65대 총학생회 선거의 진행에 큰 역할을 맡으실 것으로 기대가 되기에 제65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신지를 여쭙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3부는 취임 이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금 당장 총장님과 학교 본부 측과 대화에 딱 한 가지만 요구할 수 있으면 어떤 걸 학교 측에 요구할 것인지를 여쭙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요 공약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셔틀버스 공약의 경우 서울대 입구역 7번 출구 승차 지점이 불가하다는 하루 측과 많은 공방을 벌였는데 이러한 방안이 현재도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낙성대 하교 셔틀과 자회전 셔틀 등 다양한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여쭙고자 했습니다. 다음 공약 질문은 서브웨이 입점 공약 질문이었습니다. 시그널을 뽑은 이후로 상당수의 유권자가 서브웨이 입점 공약을 얘기했습니다. 다만 공개 입찰 이전에 서브웨이 등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입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서브웨이 입점을 추진하실지 답변 부탁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관정 에스컬레이터 공약과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선거 후반부부터는 홍보물에 에스컬레이터 공약이 잘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반영하신 건지 여쭙고자 했습니다. 또한 위 공약을 계획대로 실현할 계획인 건지 아니면 실현하신다면 어떠한 절차로 착수하실지를 여쭙고자 했습니다. 상대 후보인 하루 측의 공약 중 제64대 학생회에서 반영하고자 있는 공약이 있는지 물었는데 사전 인터뷰에서 김민규 후보께서는 현재 하루 측과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총학생회의 운영과 관한 질문입니다. 총학생회장 김민규, 그리고 부총학생회장 김보희, 중앙집행위원장 지영석 체제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 국장당 등 이제 학생회의 인력 구성에 관한 구상이 있으신지 하루 측의 선본에 있었던 사람들을 영입하실 계획은 없으신지를 여쭙고자 했습니다. 또한 우려되는 부분은 단과대 대표들과의 협력인데 인문대, 자유전공학부, 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등은 하루가 당선되었고 상당수는 선본 하루에서 팀장단 등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시그널 측과 많은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실지를 여쭙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시그널이 이끌어갈 1년, 어떤 학생사회를 만들어 가실지 학생회장님께 포부를 여쭙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추후 인터뷰 일정 재논의를 통해 김민규 후보님을 모시고 제대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사연구소 2부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